배드민턴 협회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파리올림픽을 불과 5달 앞두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협회 눈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배드민턴계에서는 사실상 안세영 찍어내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난 5일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선수에게 조금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선수의 어떠한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올림픽 5달 전인 지난 2월 배드민턴 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 추가된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입니다.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차례 어기면 6개월 미만 정지인데 3차례 이상 어기면 1년 이상 정지로 영구 박탈까지 가능합니다. 정당한 지시란 자의적인 기준으로 협회 눈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품행, 성격 등이 단체 생활이 맞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붙은 안세영 선수의 경우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쉽게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한 국가대표 코치 출신 배드민턴계 인사는 안 선수를 겨냥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해당 규정을 신설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며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장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화재 경보를 듣자마자 스프링클러를 꺼버린 탓이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더니 순간 폭발하듯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화염은 차 전체를 집어삼키고 천장까지 닿았지만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기기를 분석한 결과 스프링클러가 인위적으로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6시 9분 화재가 감지된 직후 소화수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이 눌렸다는 겁니다. 정지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는 밸브가 안 열려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지 버튼은 5분 뒤인 6시 14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열기로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뒤였습니다. 당시 근무자를 특정한 소방은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제실이 안 해요? 안 돼. 예, 있는데 안 돼. 어저께 근무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네요. 이번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0여 대가 연기에 그을렸습니다.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이 기본 환기 시스템 때문에 저 끝동까지 일단 다 퍼진다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화재 규모는 적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 2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선로도 차단하지 않고 안전장치도 부족한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던 탓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1호선 구로역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이곳에서 작업 차량들이 부딪히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로입니다. 작업자들은 저렴 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압 선로 보수를 위해 작업차가 한 대 서 있었고 그 위에 펼쳐진 작업대 위로 3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옆 선로를 지나던 점검 차량이 작업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작업차는 지난 2022년 새로 도입됐습니다. 기존 작업차와 달리 작업대를 위로 올린 뒤 넓게 펼칠 수 있습니다. 작업차가 서 있던 선로는 통제가 됐지만 작업대가 넘어갈 수 있는 옆 선로는 미리 막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로 올라가서 작업하는 차상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열차 감시자도 현장에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로 작업 시에는 열차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차상 작업을 할 때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겁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임 전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수색 작전을 명령해 직권 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육군과 세부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 물었더니 육군과 협의한 적 없다는 정반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이틀 전 호우 피해 복구작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최상병은 피해 복구가 아닌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해병대 참모들이 당시 지휘권을 갖고 있던 육군과 세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육군 50사단과 해병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런데 해병대는 세부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질의에 별도 협의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여부를 가른 중요한 증거에 대해 없다고 답한 겁니다. 경찰은 근거가 없이 허위로 판단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근거 없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병대와 육군 참모 등 당사자들을 모두 수사해 당시 실무 협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2주 뒤 최상병의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 전 사단장도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